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촬영 날짜 9월 19일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10월입니다. PD님, 네. 1분기가 1, 2, 3, 2분기 4, 5, 6, 3분기 7, 8, 9, 네. 그리고 10월 초가 되면 또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가 떠들썩하죠? 아무래도 3분기 판매량, 생산량 얘기 나오지 않나요? 테슬라의 3분기 생산량 또는 인도량 하면서 또 이야기가 떠들썩할 거고, 또 월가에서 예측치가 얼마인데 이것보다 잘 나왔다, 또 못 나왔다, 또 이번 3분기에 테슬라가 모델 3의 생산을 중단했죠. 생산을 안 했으니 팔 차량이 없잖아. 그러면 생산도 줄었을 거고 판매량도 줄었을 거고. 근데 그 이유를 여러분 다 아시죠? 모델 3 하이랜드 버전, 새로운 차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단을 중단하고 그 차 생산에 맞게끔 공장 시스템을 바꾸는 시간이 또 필요했을 거니까 그 약 한 달 동안 차를 또 못 만들었습니다. 그럼 또 3분기에 와, 이것도 판매량이 또 적은 거 아니야? 발표 잘못 나오면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슬슬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냐? 다 한 번쯤 봤을 거예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항상 이렇게 테슬라의 판매량 뭐 이런 내용들을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죠. 최근에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46만 2천 대를 예상을 하는데 나트로이는 현재 시점에서 44만 7천 대를 예상한다. 46만 2천 대도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트로이는 44만 7천 대를 예상했다 그러면 월가 예측치보다 더 적은 거잖아요. 어휴, 그러면 이것도 안 좋은 뉴스네 라고 하면서 또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테슬라 한 3년 이상 지켜본 분들은요, 오늘 이 영상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테슬라 한 1, 2년 안에 투자하셔서 인도량, 그 다음에 실적, 한 2년 전에, 2년도 안 됐지, 작년 초에 전쟁이 터지면 주가 폭락한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질 거고, 또 CPI, PPI 지수가 안 좋으면 또 주가가 떨어질 거고, 또 실업률이 좋으면, 나쁘면 주가에 이럴 거고, 이런 뉴스에 지금 막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번 또 인도량 발표할 때 또 걱정 반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3년 이상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은요, 지금 이 영상을요, 웃으면서 보고 있을 거예요. 맞지. 그럼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트로이의 이야기처럼 월가의 예측치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그것보다 트로이가 예상한 44만 7천 대로 진짜 훨씬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신 PD님의 예상은? 예전에 박 대표님이 그거에 대한 좀 분석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전혀 관계없이 가고 있다는 네. 그럼 과연 이번 3분기에는 어떨까? 또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거 한번 해석해 보면은 좋겠죠? 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멀리 보고 가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인도량 발표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럼 인도량 발표 10월 초에 한번 하잖아요. 그럼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테슬라가 또 3분기 실적 발표를 해요. 그럼 1년에만 인도량 발표 4번 하지, 실적 발표 4번 하지, 매달 또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것도 전망하고 있지, 이번 달 CPI, PPI 또 지수 발표하고 있지, 실업률 발표하고 있지, 그리고 매일매일 기름값이 또 오르면 주가 또 내린다 그러고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10년 장기 투자하려고 마음먹고 들어왔다면요, 이 인도량 발표가 진짜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100점 만점에 100점 답안을요, 내 마음속에 넣어야 돼요. 그거 한번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트로이가 또 이렇게도 올리죠. 지금 보면은, 지금 트로이가 분석한 거 올해 1분기 42만 2,875는 팩트죠. 이미 지난 거니까. 2분기 46만 6,140, 이것도 팩트죠. 그런데 3분기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속 올랐죠. 그럼 이번에 44만 7천 대로 트로이의 예상대로 나와버리면 또 2분기보다 후퇴했다, 테슬라 위기다 라고 뉴스가 떠들썩하게 나올 거예요. 심지어는 4분기 예상도 45만 대를 트로이가 예상을 해놨습니다. 결국 1년치를 다 합산했더니 트로이의 예상은 올해 말에 2023년 1년 동안 178만 6천 대를
판매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8만 6천 대를 1년 동안 예상을 한다. 그럼 일론 머스크가 2023년도에 180만 대 생산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180만 대 대비 14,000대가 또 미달이네? 14,000대 미달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그런데 또 이거 가지고 어쨌든 미달이니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요, PD님. 4분기 45만 대 예상했잖아요. 4분기에 무조건 50만 대 이상 나옵니다. 무조건 50만 대 이상 나오고요. 우리 4분기에 또 인도량 발표 시점에서 이 영상 또 찍겠죠? 50만 대 이상 나오게 되면 5만 대가 올라가지. 그럼 180만 대는 무조건 올라가요. 3분기에 지금 44만 7천 대 예상했는데 46만 대는 무조건 넘어가고요. 46만 대 이상 넘어가고 여기가 50만 대면 6만 대지. 그럼 186만 대쯤 나올 거예요. 186만에서 190만 대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왜 트로이는 이렇게 하냐? 이게 트로이의 방식이에요. 왜? 오늘자에 44만 7천 대를 예상했을 뿐인 거지. 내일이 되면 또 바뀝니다. 그럼 9월 30일까지 계속 바뀌어요. 그럼 월가 예상이 46만 2천 대면 이게 46만 2천 대까지 근접해서 계속 바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 시점에 이제 팩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트로이는 나는 46만 2천 대에서 44만 7천 대로 오차가 거의 15,000대야 라고 하지 않고요. 9월 30일에 마지막에 자기가 올렸던 걸 가지고 나 오차는 이거였어. 지금 시점에서 이걸 보는 사람들은 야, 이번에 이거 기준으로는 주가가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로이의 이 데이터가 좋다, 나쁘다 라고 굳이 판단한다 그러면 계속 바뀐다. 좋은 점은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이게 팩트니까 한눈에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도 볼 수 있게끔 정리해주는 고마운 분이다. 하지만 늘 인도량 발표, 실적 발표가 나오기 한 달 전, 두 달 전 명확하지 않는 시기잖아요. 그때는 이분의 자료는 늘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데이터 값이 될 수 있다. 또 이걸 가지고 부정적인 유튜버들 또는 뉴스가 자꾸 또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트로이는 이걸 왜 하는 사람인 건가?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욕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트로이가 44만 7천 대를 예상했죠. 월가에서는 46만 2천 대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인도량만 보면 46만 2천 대보다는 잘 나오면 또 뭐 그냥 또 박수 쳐주겠지.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2023년 3분기, 이번 분기잖아요. 그럼 월가 예측은 46만 2천 대인 거고 현재 트로이의 예측은 44만 7천 대인 거예요. 근데 이게 10월 한 5일경에 실제로 발표가 나면 이게 팩트로 이제 제가 바꾸겠죠. 이런 식으로 바꾸겠죠. 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 트로이가 뭔데?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트로이 테슬라이크라고 이분은 트위터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테슬라가 매일매일 차량을 몇 대를 생산하는지, 판매하는지, 실적이 얼마가 나올지, 그리고 또 모델 S, X, Y가 몇 대씩 팔리고 이렇게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재미로 보면 정말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 사람이 인정을 받는 사람인 거지. 이 예측치가 이 사람이 항상 맞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화면 이해 가시죠? 지금 3분기만 정리해 온 거예요. 그럼 2020년부터 3분기, 21년 3분기 이렇게 있으면 매 분기마다 인도량 발표 때마다 월가의 예측치, 그리고 또 그거 예측치 대비 실제 인도량은 더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거 무한반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안 했냐? 그건 단기 투자자가 보는 분기인 거죠. 우리가 테슬라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테슬라가 1분기하고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그리고 또 1월, 2월, 한 분기 안에도 1월, 2월, 3일이 있잖아요. 그럼 1월에 비해서 2월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2월에 비해서 3월에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많을 때도 있고 그게 테슬라만의 전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 분기보다 적게 나오는 게 지금 테슬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수요가 떨어졌구나. 우리처럼 테슬라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야, 모델 3 하이랜드 버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공장을 일시 중단했구나.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일시 중단한 게 이번 분기, 다음 분기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1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1년 뒤에는 오히려 더 램프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구리가 한번 뒤로 이 개구리가 움츠러들었으니까 훨씬 멀리 뛰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매년 단위로 보는 게 맞겠죠. 연 단위로 보니까 얼마나 숫자가 아름다워요? 13만 7천, 22만 천, 35만 9천, 46만 2천. 1년 단위로 이렇게 멋지게 점프하는 회사를 투자를 안 할 수가 있겠냐 이거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진짜 알고 싶은 거. 월가 예측치 대비 진짜 3분기 실제가 이거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걸 지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3분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3분기에 월가 예측치가 13만 7천이었어요. 실제는 13만 9천으로 2,000대나 더 나왔죠. 좋은 거죠? 이 발표를 언제 했냐? 10월 3일에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실제에 대한 팩트를 이때 가서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실적 발표나 인도량 발표가 있기 한 2주 전부터 주가가 막 요동치죠. 이번에 엔비디아 어때요? 엔비디아 500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2023년 8월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죠? 어떻습니까? 8월 23일 이때까지 지금 올해 6개월만 본 거예요.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기 전에 미친 듯이 올랐던 이 주가가 이때 23일을 기점으로 워낙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았으니까 나오자마자 이만큼 올라갔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실적 발표가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나기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오르더니 오히려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급 정보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거를 고급 정보를 아는 기관들은 이 정보들을 먼저 알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닐까. 다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또 우리는 고급 정보 늦게 알지만 늦게 알았어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자꾸 이런 희망들을 갖잖아요. 그거를 한번 진짜인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20년 3분기에 2,000대가 초과 달성됐어. 근데 2주 전, 발표일 2주 전, 9월 16일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23년 3분기 발표 언제 하겠어요? 이때쯤 하겠네요. 10월 3일 이때쯤 하겠네요. 그러면 발표 2주 전, 지금이잖아요. 지금 오늘 날짜 9월 18일 어제 날짜가 265달러입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예측치에 따라서.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20년 3분기 9월 16일에 147달러였는데 발표 날 2,000대가 더 나왔어요. 발표 날까지 147달러가 138달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2,000대나 더 나오는 좋은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주 동안에는 주가가 마이너스 6%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 발표가 났을 때 2,000대 초과 달성했다고 좋은 뉴스잖아요. 그럼 좋은 뉴스가 나고 나서 봤더니 138달러가 일주일 동안 144달러가 돼서 좋은 뉴스 발표 뒤 일주일 동안 약 4.56%가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분기에 이때 2,000대가 초과 달성됐다는 발표가 나오기 전후 총 3주를 합쳤더니 마이너스 1.7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0대가 초과 달성했어도 주가에는 사실상 좋은 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단기간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21년 3분기도 마찬가지죠. 21년 3분기 10월 3일에 발표 날이에요. 발표 날 결과는 22만 1,000대에서 24만 1,000대로 2만 대나 더 많이 나왔죠. 그럼 2주 전 9월 16일 252달러가 발표 날 직전까지 258달러가 돼요. 그래서 252가 258이 돼서 2%가 2주 동안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만 대나 더 잘 나왔죠. 잘 나온 다음에 주가는 일주일 동안 258이 261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1.32가 올라요. 앞뒤로 총 3주 동안은 3.76%가 오릅니다. 이때는 2,000대가 잘 나왔지만 오히려 3주 동안 떨어졌죠. 이때는 2만 대가 더 잘 나왔고 3주 동안 3%가 올랐죠. 작년 22년 3분기 예측은 35만 9천 대인데 실제는 34만 3천 대였어요. 한마디로 15,000대나 적게 판매됐습니다. 주가는 발표일 2주 전에 303달러였고 발표 전까지 265.25가 돼서
2주 동안 마이너스 12.56이 나와요. 이러면은 예측보다 실제가 이렇게 적으면 진짜 주가가 2주 동안 마이너스 10%면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실제로 안 좋으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는 알죠. 22년 3분기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22년 3분기에 정말 테슬라 투자자라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일론 머스크가 개인 취미 생활로 50조 원 하는 회사를 샀다. 그것도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이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영상 뭐라고 올렸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안에 있는 세상의 그 수많은 커뮤니티 대화들, 정보들이 다 무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씩 까발리기 시작했죠. 그럼 일론이 이렇게 하나씩 까발리기 시작을 하면 그거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죽여야 되잖아요. 엄청난 기싸움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죽냐? 일론 머스크가 이기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안에 있는 그 과거의 모든 역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핵무기 같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그걸 쥐어버린 거지. 그래서 막 기싸움을 하다가 최근에 그거 가지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아주 조용해졌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트위터 인수의 진짜 이유. 그러니까 이미 사업적으로는 트위터를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온라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트위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주행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일론 머스크가 막강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앞으로 서서히 드러날 겁니다. 오펜하이머 영화 아시죠? 오펜하이머 영화가 이번에 개봉을 했고 많은 인기를 얻었죠. 근데 오펜하이머라는 이 핵무기 개발자, 그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그런 어느 쪽 방면에서 봤을 때는 영웅이에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그 핵무기를 개발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종식시켰죠.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에서는 그 핵무기로 인해서 결국은 일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폭이 2번 투하가 되면서 10만 명의 사상자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그 방사능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꼭 무고한 시민들이니까. 그럼 살인마인 거지.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영웅으로 됐다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평화를 또 외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핵무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어요? 누군가는 져야겠죠.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영웅으로 추앙받던 사람이 나중에는 핵무기를 만드는 살인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청문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핵무기를 만든 진짜 이유가 결국은 당신이 미국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 공작에 대한 당신 공산당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진실을 대부분은 알지만 그때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공산당으로 변모해 있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핵무기라는 강력한 무기가 왜 필요하냐? 힘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어? 어느 한쪽이라도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잖아요? 그럼 야, 너도 가지고 있지? 나도 가지고 있지. 그러면은 둘 다 안 터뜨리는 거야. 둘 다 안 터뜨려야지만 지구가 유지가 되니까. 한마디로 그 오펜하이머는 핵무기라는 엄청난 걸 만들었지만 본인 거예요, 아니에요? 핵무기는 미국이 그 당시에 10조 달러를 투자해서 만든 엄청난 핵무기잖아요. 그럼 이 소유는 미국 거인 거지. 한마디로 내가 이런 대단한 걸 만들었는데 그 핵무기를 오펜하이머가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청문회 끌려다니면서 여생을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핵무기가 트위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론의 손에 들어온 거예요. 진짜 우리 채널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트위터를 이 3분기에 그 트위터의 인수를 재개하고 또 결정까지 나면서 정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었던 거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 판매량도 이렇게 적게 나오면서 작년 3분기에는 총 3주 동안 마이너스 26%라는 엄청난 하락률이죠. 한 달도 아니고 3주 동안 마이너스 26% 하락이니까 이때가 아마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작년 3분기하고 그 다음에 4분기까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는 시기일 겁니다. 3분기만 한번 지켜봤어요. 이제 1분기 한번 볼게요. 20년 1분기 발표는 4월 4일에 있었습니다.
2주 전인 3월 16일 주가가 29달러였고 발표 직전에 32달러로 2주 동안 7.85%가 올랐습니다. 예측치는 8만 대였고 실제는 8만 8천이니까 예측치보다 10% 상회했으니 엄청나게 많이 상회한 거죠. 이렇게 좋은 판매량 결과가 나왔을 때 총 3주 동안 28.75%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상승률이죠. 21년 볼까요? 21년 4월 4일 발표 전, 발표일 이때고 17만 예측에 18만 4천이니까 이때도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주가는 225달러에서 발표 직전에 220달러가 돼서 10% 가까이 실제가 좋게 나왔지만 2주 동안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2%가 올라서 인도량 발표 전후로 총 3주 동안 0.02%가 올랐습니다. 22년 1분기 4월 2일 이날 발표가 있었고요. 예측은 30만 9천 대, 실제는 31만 대로 어쨌든 1000대가량 더 인도를 많이 했네요. 280달러 주가가 발표 날 전까지 361달러로 2주 동안 30% 가까이 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고작 1000대 더 많이 나왔을 뿐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마이너스 5%가 났지만 총 3주 동안 22%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죠. 23년 1분기 예측은 42만 대, 42만 2천 대로 2천 대가 더 잘 나왔어요. 발표는 이때 했는데 2주 전에 184달러가 발표 직전까지 207달러가 돼서 13%나 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2,000대 정도밖에 더 많이 생산하지 않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와, 2,000대가 많이 나왔어? 그리고 주가는 2주 동안 13%나 더 잘 나왔어? 사람의 심리가 주가가 오르면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죠. 이게 인간의 심리잖아. 13%나 2주 동안 올랐으니까 엄청 오른 상태인 거야. 그 상태에서 인도량 발표까지 잘 나와.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할까? 오, 주가에 좋겠다 했는데 또 희한하게 반대로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10%나 나버리는 겁니다. 총 3주 동안은 0.51% 상승했습니다. 2분기, 2020년 2분기예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딱 확정된 그때죠. 그래서 2020년 1분기에는 코로나가 확정이 됐을 뿐이지만 2020년 2분기부터는요, 아예 그냥 공장이 다 멈췄어. 하고 중국 공장에서 아예 올스톱. 이 시기입니다. 2분기니까 7월 4일이 발표일이었고 예측치는 10만, 실제는 9만, 한마디로 10%나 예측치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공장이 멈췄으니까 65달러였던 주가가 80달러가 됩니다. 그럼 10%나 예측치가 하회했는데 심지어 코로나로 세상이 멈췄고 중국 공장도 수도 언제 다시 오픈할지도 몰라. 그럼 주가는 당연히 더 곤두박질 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65달러가 2주 만에 80, 23%가 오릅니다. 그리고 이 발표가 났죠. 마이너스 10%라고 또 안 좋은 발표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27%가 더 오릅니다. 총 3주 동안 57.27%라는 이건 역사에 남을 기록 아닐까요? 3주 동안. 1년 뒤 21년 2분기 예측은 20만 대. 이거는 20만 대, 20만 1000대, 20만 1250대니까 거의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발표일 대비 2주 전에 201달러가 발표일 226으로 12%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나고 일주일 뒤에 마이너스 3%가 나서 총 3주 동안은 8%가 올랐다는 걸로 나옵니다. 22년 2분기 예측은 25만 6천 대, 실제는 25만 4천 대, 2천 대가량 미스가 났어요. 발표 전 213달러가 발표일 직전에 227달러로 2주 동안 6.64%가 오릅니다. 어쨌든 2,000대나 못 팔았는데 주가는 오히려 6%가 오릅니다. 그리고 못 팔았다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 후 일주일 동안 10%나 또 오릅니다. 총 3주 동안 17%가 오른 걸로 나옵니다. 23년 2분기, 올해 2분기니까 바로 다 기억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44만 5천 대를 예상을 했고 46만 6천 대가 나와서 거의 2만 대가량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 260달러가 발표 직전까지 261달러로 사실상 상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2만 대가량이나 더 잘 나왔다고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2.99%가 오릅니다. 그래서 총 3주 동안은
3%가 오르는 걸로 끝났습니다. 3분기는 봤고 4분기, 마지막 4분기 볼게요. 2020년 4분기 18만 3천 대 예측에 3천 대가 덜 나옵니다. 207달러는 발표 직전까지 235달러가 돼서 실제는 더 적게 나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13%나 오릅니다. 그리고 결과도 발표가 3,000대나 적게 나왔다고 발표가 났지만 일주일 동안 주가는 24%나 오릅니다. 총 3주 동안 41%가 올라요. 21년 4분기 예측은 26만 5천대, 실제는 30만 8천대. 308달러였던 주가는 발표일 직전까지 352달러가 돼서 발표 전 2주 동안 14%가 오릅니다. 26만 5천대가 30만 8천대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한 15% 이상 나온 것 같네요. 21년 4분기예요. 그리고 15%나 잘 나왔다고 이렇게 박수치는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로 뉴스가 나온 이후에 일주일 동안 주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3주 동안에는 10%가 올라요. 22년 4분기 월가 예측은 42만 대, 실제는 40만 5천 대. 이거 지난 4분기죠. 15,000대나 덜 나왔어요. 발표 직전 2주 전에는 150달러, 발표 직전에 123달러. 한마디로 2주 동안 마이너스 18%가 나옵니다. 그리고 발표 때도 마이너스 15,000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일주일 뒤에 주가도 마이너스 8%가 또 떨어집니다. 총 3주 동안 마이너스 24.74%가 돼요. 이렇게 분기별로 봤어요. 근데 헷갈리죠? 뭔가 발표가 잘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발표가 안 좋게 나와서 주가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 정답이 없는 건가? 또 한편으로 보면 정답이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정답이 뭘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것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고, 2020년, 21년 이렇게 이번에는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를 했어요. 파란색은 결과가 좋았던 이야기겠죠? 빨간색은 예측치보다 실제 인도량이 적었다는 거겠죠? 그럼 봅시다. 20년 1분기에 8만 대 예측에 8만 8천 대, 10%나 상회하는 인도량을 했어요. 3주간 수익률은요, 28.75%입니다. 이거는 정비례죠. 회사가 일을 잘하니까 주가도 바로 반영이 된 거고, 그 다음 분기는 10만 대 예측보다 만 대가 덜 나왔어요. 비율은 마이너스 9% 판매량이 미스한 겁니다. 근데 주가는 57%나 오릅니다. 3분기 13만 7천 대, 13만 9천 대, 1.89를 더 많이 판매를 했는데 또 반대로 마이너스 1%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4분기 18만 3천 대, 18만 대, 마이너스 1.33% 판매를 덜 했는데 주가는 40%나 오릅니다. 21년도로 갈까요? 21년도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예측치보다 실제 판매량이 좋았죠. 1년 내내 좋았어요. 근데 결과도 1년 내내 수익률이 좋았다는 결과가 나오죠. 22년 1분기에는 예측치보다 실제 판매량이 좋았어요. 주가도 22%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25만 6천 대 대비 25만 4천 대로 0.78% 판매량을 덜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랐죠. 3분기하고 4분기에는 판매량이 적게 나온 만큼 주가는 떨어졌어요. 23년 올해 1분기, 2분기 42만 대 대비 42만 2천 대, 2천 대 많이 팔았죠? 0.51% 올랐습니다. 2분기 44만 5천 대 대비 46만 6천 대, 4.75% 많이 팔았죠? 주가도 3.48% 올랐습니다. 이거를 합산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정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정리는 20년부터 총 14번의 인도량 발표가 있었잖아요. 1년에 4번씩이니까. 그 중에 9번, 64.29%는 예측치보다 좋았다. 이해 가세요? 지금 이 파란색이 다 9번이죠. 14번 중에 5번 정도만 테슬라는 예측치보다 판매를 못했고, 더 초과로 해서 9번은 예측치보다 늘 상회했다. 정리 두 번째, 총 5번의 실적 미스가 있었으나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이걸 수정할게요. 실적 미스가 아니라 판매량 미달이라고 할게요. 판매량 미달이 있었으나 판매량 미달이 5번이 있었으면 이 5번의 기간 동안은 주가가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통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5번 중에 실제로 수익률이 안 좋았던 경우는 단 2번이다. 그러면 5번 중에 3번은 판매량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다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판매량하고 주가는 전혀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자, 정리 3.
5번의 실적이 안 좋았을 때는 실제로 주가도 안 좋은 경우는 2번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좋았던 경우, 인도량이 좋았던 경우에 주가가 안 좋은 경우는요, 단 1번이란 뜻이에요. 9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에 예측치보다 판매량이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8번이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단 1번이란 뜻이에요. 단 1번이 이때인 거죠. 이 말은 또 뭐냐? 예측치보다 판매량이 좋게 되면 거의 90%의 확률로 앞뒤 한 3주간 주가도 항상 좋았다. 이거는 긍정 신호죠. 그럼 우리가 장기 투자를 왜 합니까? 결국은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10년 뒤에 10배 주가가 상승할 거다. 그 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계속 성장을 할 때는 확률적으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판매량이 한 번씩 미스할 때도 과반수 이상으로 주가는 오히려 좋았다. 그럼 합쳐보면 이 회사는요,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말이잖아. 그럼 결론은 우리는 지금 이번 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5년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걸 가지고 진짜 메시지를 뭘 드리려고 하는지 혹시 이해 가십니까, 피디님? 정리해 줄 수 있으세요, 혹시? 각 분기별 판매량, 인도량에 상관없이 주가는 장기간으로 우상향 하고 있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이거 계속 여러분들 비교해 주고 싶어요. 현대, 기아, 연간 판매량, 현대와 기아의 합친 2012년도에 11년 전입니다. 이때 1년 동안 710만 대를 판매하는 현대 기아가 지금은 오히려 680만 대밖에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판매량을 계속 올려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현대 기아가 일 못하는 회사입니까? 세계 최고의 회사 아닌가요? 그런데 테슬라는 2012년에 현대보다 700만 대 대비 2000대면 그냥 뭐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도 아니고요. 그냥 현대 기아의 거의 한 손톱 수준 회사? 그런데 2000대를 1년 동안 판매하던 회사가 지금 작년에만 136만 대까지 올라갔고 올해 180만 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 성장이 6만 7천%로 성장하는 거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연평균 2600대에서 매년 55%씩 복리로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됐다. 55%의 복리가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매년 55%도 미친 거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내년에부터 매년 40%씩만 오른다고 치자. 그럼 40%씩 오른다고 치면 내년에 250만 대, 350만 대, 2030년이 되면 1890만 대, 약 1900만 대가 된다. 40%만 잡으면, 42%만 잡으면 2000만 대가 된다. 일론 머스크가 2030년까지 2000만 대. 지금 3년 정도만 투자했으면요, 2020년부터 분기 판매량을 지금 점검했잖아요. 2020년 1년 동안 총 판매 대수가 50만 대도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인도량, 지금 분기 이야기니까 방금은 1년 인도량이었고요. 분기별 인도량만 보면 13년 3분기에 5,50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에 34만 3,800대였고 이번 3분기에 월가 예측은 46만 2,000대라고 했잖아요. 예측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1년 전보다 성장률을 봤더니 5,500대에서 14년 3분기에 42%가 오른 거예요. 49%가 오르고 16년 3분기에는 100%, 2배가 넘게 오릅니다. 판매량만. 이렇게 해서 이번 46만 2,000대가 나오면 작년보다 46만 2,000대로 34%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매 분기, 전년 동기. 그래서 이거는 지금 1년마다가 정리한 거고요. 그럼 결국 5,500대가 10년 뒤에 46만 2,000대가 나오려면 매년 복리로 56%씩 성장을 해야만요.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5,500대에서 56% 성장하니까 8,500대. 56%, 13,000대. 이렇게 올라서 56%씩 복리로 판매량이 늘면 46만 9,000대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피디님? 근데 그 말이 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30년 예상을 해보면 56%씩 오른다 하지 말고 40%씩만 지금부터는 오른다고 하면 65만 7천 대가 내년 3분기에 나올 거고 이렇게 올라서 2030년 3분기에는 494만 8천 대를 3개월 동안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될 거다. 이게 약 500만 대잖아요. 이거 곱하기 4하면 1년치 2천만 대 나오는 거 아니에요. 56%씩 하고 있는 회사가 줄였을 때. 실제 주가 볼게요. 주가도 중요하죠? 13년 3분기 9월 19일 날짜예요. 오늘 촬영 날짜가 9월 19일이니까 11.862, 1년 뒤 17.29가 되고요. 이렇게 테슬라가 14년부터 19년까지 암흑기가 또 있었죠. 이런 기간을 거치면서 2020년도부터 폭등을 하면서 2019년 3분기까지 16달러였던 주가가 147달러가 되고 지금은 오늘 현재 26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연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11달러가 265달러가 되려면 매년 37%씩 수익이 복리로 늘어나면 돼요. 그럼 37%를 적용을 하면 11이 16이 되고 22, 30, 41, 57 해서 276달러가 나오면 됩니다. 그럼 매년 37%씩 복리로 주가가 올랐다는 뜻이 돼요. 지금 얼추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지금 주가가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죠. 저평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37%만 적용을 하면 내년 이맘때 363달러가 돼 있고 이렇게 37%씩 복리로 올랐을 때 2030년이 되면 2,400달러가 되어 있다. 연평균 37%를 적용을 했을 때 지금 현재 23년 3분기에 265달러가 30년 3분기에 2,400달러가 돼 있어요. 캐시우드는 2027년이면은 2,000달러가 되어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럼 캐시우드 말이 틀려. 캐시우드 말이 틀려서 900달러밖에 안 돼. 그리고 캐시우드 말보다 3년이나 늦어서 2,400달러가 돼요. 이거 잘못된 투자입니까? 지금 우리의 투자금이 이때 가서 2,400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 7년 만에 10배의 수익을 거두는 거고요. 이 시점이 넘어가잖아요. 25년 3분기가 넘어가면 우리 채널의 모든 구독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수익 구간이에요. 근데 이때도 테슬라 때문에 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24년, 25년 이때 입문해가지고 또 고통스럽다. 나 마이너스 30%다. 당신들은 운이 좋았다. 그럼 지금 구독자분들이 이때쯤 됐을 때 이제 우리는 22년이라는 시기를 다 겪었고 24년, 25년에 또 그런 얘기를 이제 테슬라에 입문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 나도 저런 과정 겪었지. 저분의 마음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려줄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구독자분들 중에 이때 지나잖아요. 우리 영상 안 봅니다. 우리 영상 안 봐요. 근데 저는 안 봐도 좋지. 얼마나 행복한 안 보는 거야.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또 25년, 26년에 들어오신 분들을 또 저하고 PD님이 열심히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이거 행복한 상상 아닙니까? 이렇게 무한 반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테슬라를 언제 알았고 내 투자 시점이 언제인지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테슬라를 처음 안 시점과 투자 시점에는 괴리감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분명히 손실 구간이야. 근데 테슬라를 처음 알았던 그 시점 그날 내가 투자했다고 계산을 해보면요. 전부 수익 구간일걸? 단지 처음 알았던 시점보다 이만큼 올랐을 때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때 이만큼 오르면 사거든. 처음 알았을 때 알았잖아요. 이만큼 내렸잖아요. 살까요? 안 사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식 투자하고 3년 안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하락 기간의 과정을 내가 봄에 모를 심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름에 태풍을 견디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가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1년 이상 같이 하셨다 그러면요. 여름 태풍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죠. 여름 태풍 지나갔죠. 이제 우리 가을 수확을 서서히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 이 엑셀로 또 3분기 판매량이 어떻게 나오던 나는 숲을 보는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다 정리됐을 거고요. 또 오늘 이 엑셀로 그래 나 너무 잘하고 있구나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나 이제 수확을 거둘 시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즐겁게 테슬라 투자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장기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